안녕하세요.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대립하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는 조 vs 종 논쟁의 사회를 맡고 있는 조종입니다. 오늘이 첫 컨텐츠의 첫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과연 항공모함이 필요하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반 논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모함 건조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조 선생님과 항공모함 건조에 반대하는 입장의 종 선생님이 나와 있고요. 먼저 조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선생입니다. 자, 항공모함이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안보 환경 때문에 육군을 먼저 키워야 했어요. 북한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빼고는 시체에 가까워졌어요. 육지를 통한 도발 가능성은 줄어들었는 데 비해 해상에서 도발은 높아졌어요. 그렇기에 더 이상 육군 위주의 군편제에서 벗어나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군편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상징성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포함 외교가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전함을 앞서 상대국을 굴복시켰고 식민지로 삼았어요. 우리나라도 운용호 사건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불행한 역사가 있죠. 뭐 여튼 과거의 포함, 그러니까 전함들은 오늘날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함 외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 포함의 역할은 항공모함이 이어받았습니다. 상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항공모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는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정세는 미중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을 3척을 이미 건조해서 운영 중이고 추가로 무려 6척이나 더 건조할 거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어요. 일본도 경항공모함을 가져 이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또한 항공모함을 건조해 전략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하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항공모함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항공모함을 가지냐 안 가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항공모함은 가져야 됩니다. 다만 그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냐, 이게 논점의 중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항공모함은 공세지향적인 무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도 맨날 항공모함은 먼 바다를 나가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로만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항공모함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항공기 지원을 받기 힘든 먼 바다와 대양에서 좀 더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공세에서만 사용한 무기가 아니고 오히려 수세일 때 훨씬 효율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건 역사를 조금만 뒤져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항공모함이 근저 항공기지와 연계를 하지 않고 작전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해전이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매체에서는 일본 항공모함과 미국 항공모함의 교전을 중점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드웨이 기지가 있었기에 이 항공모함이 일본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거죠. 군함은 항시 은원패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로 항시 은원패 상태로 움직이는 공항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적 해양 세력이 우리 지상기지를 공격한다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함재기들을 전개, 보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면 적도 함부로 지상기지를 공격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함부로 적 기지를 공격했다가 되려 적 항공모함에게 반격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항공모함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상기지는 물론 항공기지까지 간접적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용이 아니라 존재한다, 작전 중이다, 요거 하나만으로요. 그렇다면 어떤 항공모함을 몇 척 이상 가져가야 좋을까? 여러 의견 중에 저는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중형 항공모함 형태로 건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2척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공모함들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기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직 이착륙기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항속거리, 무장 탑재량, 정비성까지 해치기 때문에 항공모함 운영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제안한 중형 항공모함은 경하 3만 톤에 만재배수량 5만 톤이기 때문에 만약 건조된다면 랴오닝항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함재기도 대략 40기 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40기의 함재기는 어떻게 채우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KF-21
해상형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기도 하고 전자전기마저 개발까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시당초 다양한 국산 미사일을 장착해 다목적으로 쓸 예정이기에 KF-21 해상형도 FC-8 호넷처럼 다목적기로서 역할도 기대됩니다. KF-21 해상형을 전자전기 바리에이션까지 포함해 100기 정도 양산하고 미래 수요를 만족시키면 모자란 조기 경보기 정도만 공군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해외 무기 도입 사업으로 도입을 조금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을 호위할 전력은 충분하냐? 라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항공모함은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야 등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30년대 중반에 우리 해군 전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 그리고 KDDX 6척이 건조될 것입니다. 잠수함 전력으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척은 물론 KSS-3 배치 2, 그리고 배치 3까지 건조될 것이죠. 이 정도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데 충분한 호위 전력이 될 것입니다. 당장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도 유류 보급함 1척, 군수 지원함 1척, 그리고 대잠 호위함 2척, 방공구축함 2척, 잠수함 1척 이렇게 호위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제7기동전단이 제7함대로 승격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예산이 결정되고 결심이 됐다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은 당연히 따라가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군 인력 문제 같은 것이 있죠.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건 운용을 위한 예산은 물론 함재기로 도입할 KF-21 해상형의 예산, 그 외 각종 보급물자들의 예산까지 모두 준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군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될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인건비 관련 요소는 건함 예산과 비교하면 작은 예산이니 큰 걱정은 사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모함은 현재 필요한 수요가 아닌 미래에 필요한 수요이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걱정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선은 바다이고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생명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